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미 경제TV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요 462번째 시간으로요 큐리바이오, 이게 제가 이 종목을 하려는 게 아니고 드림CIS가 이 큐리바이오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2번째 시간 드림CIS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큐리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텔레그램에서요, 하태민 경제TV, 네, 하태민 한 가지 경제TV 들어오시면요, 필요한 정보를 불철주야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장중에 월성원전에 휴먼 테크놀로지가 안티드론 시스템 공급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걸 또 안테나를 올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한 20억 대 정도 되더라고요. 시스템 하나가 20억대다.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 외, JP 모간에서 이스페타시스 오늘 강세 보였죠. 어떻게 보는지 외국계 시각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네, 알토란 같은 정보들 알려드리니까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카페, 네이버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종목 리포트 들어가 보시면 드림 CIS 있습니다. 자, 이런데 꼭 제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 뉴스가 최근에 드림 CIS 큐리바이오 인수했다고 뉴스가 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드림 CIS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RO입니다.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어렵네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데 후보 물질을 이제 하나 잘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신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깝깝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우리가 사건 터지면 해결 방안을 몰라서 변호사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CRO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후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신약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쪽에서 그 식약청에 IND 허가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임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임상도 대행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 근데 이 임상 대행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림 CIS 자체가 하는 거는 임상에 대한 CRO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관계 회사들이 LCS나 메디팁이 있어서 비임상 CRO 허가 생산 판매, 우리가 시판 외에도 뭐 임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CRO는 또 자회사들이 하고 있어서 드림시에는 임상 1상에 3상을 하는데 요게 후발주자입니다. 드림시에스가. 그래서 이걸 좀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집이 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성분은 떡잎이 난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G2G 바이오 대표적 사례인데 이렇게 한 기업당 한 20억씩 투자를 하면서 투자할 거니까 임상 이런 거 앞으로 우리하고 해. 이런 식으로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죠. 그런데 G2G 바이오는 대박이 나버렸네요. 한 20억 투자했는데 지금 163억. 지금까지의 평가 차익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어서 이 회사들이 다 도랑치고 가장 작고 회사가 잘 되고 상장이 되면 덕을 보겠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보면 순이익이 급증, 물론 영업이익도 매력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특히 순이익이 급증했는데 이거는 G2G 바이오에 대한 평가 차익이 많이 반영됐다. 물론 이것들은 1년 지나면 팔 수 있는 거니까 의미 있는 평가 차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림시아에서 어떤지 설명을 드렸는데 큐리바이오, 이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다 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큐리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줄기세포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 몸에 피부 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근육들을 만드는 회사,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거기다 전기를 충격을 가해서 측정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미국의 혁신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굉장히 이쁨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그럼 바이오 회사인데 벌써 매출이 급증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수익 분기점도 돌파했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러면 뭐 각설하고 이 회사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거 비만 치료제 우리가 GLP-1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계열에 이 회사들이 최대 고객이야? 웬일이지? 뭐 때문에 이렇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큐리바이오를 인수해가지고 뭐 어떤 덕을 보느냐? 핵심은요. iPS 만능 줄기세포가 세포도 피부 세포 같은 것도 만들지만 골격근, 스켈레톤 마슬, 그 다음에 칼디악 마슬, 심장 근육, 골격근, 이 뼈에 붙은 근육이죠. 이거를 배양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디 씁니까? 자, 우리가 GLP-1, 우리가 오젬픽, 위고비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우리 살 뺀다 이것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가장 큰 부작용이 근육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비만 치료제 회사들은요, 살 빼는 데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근 손실 부작용을 줄일까? 딴 거는 40%가 근 손실이 오는데 우리는 30% 온다. 우리는 20% 온다. 이 싸움이에요. 그럼 근 손실이 오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GLP-1 계열의 기존에 시판된 것도 있던 지금 GLP-1 계열의 그 비만 치료제를 엄청 지금 후보 물질을 찾고 있는데 그 후보 물질 중에 제일 근손실이 저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쓰이는 거죠. 이 큐리바이오의 플랫폼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최고 고객이다. 이렇게 쓰이는군요. 또 하나는 건 심장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자, 심장 근육은 어디에 쓰입니까? 하면 그 ADC 치료제 같은 거는 심장의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ADC 치료제는 암 치료를 하려다가 심장을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ADC 치료제를 개발할 때 심장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합니까? 네, 심장 근육 플랫폼 가지고 하는 거죠. 큐리바이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 외에 심장 독성이 있는 것들 많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는군요. 또 하나가 뭡니까? 네, 독성이니까 그 제일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보톡스가 전 세계 20개 회사에서 보톡스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1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보톡스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험용 쥐가 50% 죽을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50% 죽을 때까지가 그 한계야.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죽겠어? 우리나라가 한 해 400만 마리의 실험용 쥐가 죽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희생되고 있는데 미국은 한 10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 정도. 이 쥐 비쌉니다. 쥐도 불쌍하지만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야 이런 거 하지 마라. FDA가 지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네, 피부 세포를 해가지고 여기 하면 되죠. 굳이 쥐의 피부에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톡스에 대한 테스트 솔루션, 테스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군요. 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드림CI에서 제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 했거든요. 플랫폼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나 자기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서 나가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다 플랫폼 기업이죠. 알테오젠이 뭐 신약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리가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만드는 건 아니죠. 자기가 알테오젠은 뭡니까?
네, 주사제를 우리가 링그로 만든 형태를 간단히 주사제로 만든 이 제형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든 이렇게 링거 형태로 만든 게 주사제로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플랫폼인데 마찬가지로 드림시아에서 자, 여러분이 신약을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후보 물질을 했어. 이걸 가지고 만약에 글로벌 빅파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빅파마는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싹 무시합니다. 내가 갖고 가가지고, 이 후보 물질 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너처럼 되는지 처음부터 싹 다 해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한 것들이 대부분 반환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얘는 보니 큐리바이오,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이 독성 테스트를 다 했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빅파마가 이 물질을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일단 독성 테스트 하는데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 높아지겠죠?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오, 이런 장점이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그냥 미국 빅파마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희망을 품고 드림 CIS에 찾아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이 큐리바이오에 했더니 좋아. 그랬더니 큐리바이오가 자기들 그랬죠. 뭐 일라이 릴리 뭐 자기들 회사들이 지금 큐리바이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런 회사들이 있죠. 에브비니, 릴리, 노보노디스크 엄청난 회사들 아니면 이런 회사들한테 야 이번에 한국에 무슨 후보 물질 회사가 뭐 들고 왔는데 테스트 해보니 상당히 괜찮더라. 너 한번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후보 물질을 만들면 우리나라 CRO가 여러 군데인데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드림시아에서 가겠죠. 또 하나 더, 또 FDA도 마찬가지. FDA는 미국에 있는 이 회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FDA, NIH 미국 보건원하고 둘이서 이 회사 지원도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큐리바이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거로 된 자료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FDA가 아무 참 일면식도 없는 어떤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뭘 했다 하면 FDA가 믿겠어요? 근데 큐리바이오에서 했어? 그러면 아무래도 승인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결국은 뭐냐? 신약 개발 플랫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뭡니까? 독성 테스트를 직접 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CRO는 사람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드림 CIS는, 그거 필요 없네? 여기는, 큐리바이오란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 집에 가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내가 빅팜하고 연결될 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뭡니까? 그럼, 이 드림 CIS 입장에서는 어떤 A사가 후보 물질 들고 왔는데, 야, 이건 내가 좀, 너 조짐이 좀 보이는데, 내가 미국의 글로벌 빅팜하고 연결해주면, 뭐, 로열티 얼마 줄래? 뭐, 이런 딜이 또 가능하겠죠. CR와 별도로.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도 등장할 수 있다. 결국 드림 CIS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CRO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판도를 바꾸는 가격 경쟁이 아니고 데이터를 직접 생산해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바이오 인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럼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게 주가는 어떻게 봅니까 하는데요. 우선 뭐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상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지금 동물임상 금지 추세해서 주식시장에 제일 동물임상 금지의 수혜주다 기존에 알려진 회사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200억대 합니다. 드림CIS가 1,000억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네, 드림 CIS 시가총액이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드림 CIS는 동물 임상 금지 이것만 가지고 볼 회사가 아님을 살펴봤죠. 세련학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다. 이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릴 거다. 시장이 이 내용을 이제 점점 알게 될 때, 우리 하 대표가 큐리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고 등등 주말에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께 쉽게 전달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예, 제 카페, 하대민 경제TV 텔레그램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